국민의힘이 지금 본격 대여 투쟁. 이게 무슨 가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여 투쟁이라고 하는 게 라임 옵티머스 뭐 규탄 대회하고 이게 골 때리는 거야. 지금 윤석열이 추정하건대 옵티머스를 덮기 위해서 라임을 키웠다라는 우리가 의심을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저쪽에서 원래 처음에는 강기정이 5천만 원 받았다로 시작된 조선일보 등과 국민의 짐의 선동이 사실은 지금 김봉현의 주장에 의하면 여권 정치인 돈 받은 거 한 명도 없다. 예. 관련된 사람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기 벌쭘하니까 뜬금없이 민주당이 안 받아주면 끝인 특검을 지금 국민의당이랑 같이 연대해가지고 관철하면서 대여투쟁 그리고 추미애를 경질하고 특검 수용하라. 사실 맥락이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대여투쟁의 방법으로 뭐 로텐더홀 계단에 집결해서 뭐 결의대회를 열었다 뭐 이러잖아요. 이거 이제 제가 그래도 좀 국회에 밥을 먹은 적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제 촉구 뭐 어떤 규탄 대회, 결의대회를 하자 그러면 하루 전에 의원실로 공문이 옵니다. 그러니까 당에서 중앙당에서 그러니까 내일 몇 시에 어디에서 몇 명이 규탄 대회를 하기로 했으니 각 의원실별 최소 3명, 최대 5명까지 집합 요청한다.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당일에 오전부터 문자가 계속 옵니다. 그러니까 각 방마다 수석 보좌관이 따로 있으니까 수석 보좌관은 중앙당에서 이제 계속 이렇게 쪼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니면서 이제 수석만 접촉하면서. 그래서 수석이 절대로 그 스케줄을 까먹지 않도록. 왜냐면은 한 의원실이라도 빠지면 그 나중에 그 의원님 면이 많이 상하거든. 네. 그래서 그런 일이 안 생기기 위해서 이제 막 그 수석을 쫄라요. 그러면 수석은 이제 그 밑에 다른 보좌관들한테 야, 너는 꼭 나가. 그럼 나는 내가 왜? 이렇게 서로 미룹니다. 왜냐? 이게 그 시간이 돼서 규탄대회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나래비를 선다고 하죠. 좌로 20명, 가로로 20명, 세로로 이렇게 한 10명 정도 딱 오와 열을 맞춰서 줄을 섭니다. 그래가지고 그 피켓을 들어요. 그래서 이제 사진 기자들이 쫙 옵니다. 그러면 그 중앙당에서 나온 지휘자가 구호를 외치면 구호에 맞춰서 이거를 좀 흔들면 약간의 짧은 동영상을 찍어요. 그래가지고 구호를 더 외쳐가지고 좋은 사진이 나왔다. 그러면은 해산입니다. 뭐야 그게 과단위 집회보다도 못하네 이씨. 이게 그쪽에 이제 집회를 안 해보신 분들이라서요. 집회 전통적인 게 있죠. 우리 때부터 이렇게 투쟁할 때 계속 해야 되니까 전체를 흔들면 피곤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스킬이 생겨요. 스냅으로 손목만 살. 그 표정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원래 이렇게 살짝 이렇게 흔들어주는 스냅 스킬이라는 게 있는데 투쟁도 안 해본 사람들이 계속 해야 되니까 좀 안타까운 것 같고 문제는 이 사람들이 더 큰 문제는 이런 거예요. 현재 국회의원들은 김종인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아니 국회의원이 100명이 넘게 있는데 아직도 비대위 체제라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중에 대표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하는 인물이 조경태죠. 우리 멸치. 그렇죠. 그래서 비대위원장하고 원내대표 있는 앞에서 지금 빨리 비대위 체제 끝내고 우리 전당대회 해가지고 당대표 뽑자 그래. 그러니까 대놓고 노인네를 격노하게 하고 있는 거야, 멸치가. 근데 조경태는 너무 그 자기 속을 투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조경태 의원의 정치 그 역정을 쭉 보면요. 모든 선거에 빠지지 않고 다 출마하거든요. 원내대표면 원내대표, 당대표면 당대표, 대통령 선거면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이면 시장. 선거가 걸려 있으면 다 출마합니다. 출마 조경태 선생. 네. 그러니까 요거 김종인 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거 나 또 출마 좀 하자. 당대표 출마 좀 하고 싶다. 당선은 모르겠고 나 출마는 할 수 있으니까 나 출마 좀 하고 싶으니까 좀 나가라 이거죠. 그게 그래서 얻어 걸린 게 그거잖아요. 조경태가 그 선거를 다 나가다 보니까 아무도 안 나가려고 할 때 나가서 최고위원 1위를 내버렸어. 기억들 하시겠지만. 그런 적 있구나. 이게 당을 옮긴 철새 중에 그런 케이스는 되게 드물지요. 어쨌건 그 조경태가 김종인 면전에서 비대위 끝냅시다. 우리 당이 무슨 뭐 식물입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주호영이 한 말입니다. 이 주호영의 말은 평생
저는 성지로 남을 거예요. 이러다 우리 열린우리당처럼 쪽박 난다. 그러니까 내부 분열하지 말자 이런 요소일 텐데 주호영 자체가 한 말 그런 의도는 아니었겠습니다만 이러다 우리 쪽박 난다. 그 말을 제대로 저는 그게 성지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쪽박은 난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더 서로 이제 난다는 거지. 서로 이제 붙잡고 있는 거지. 그 조각을 지금 저희들이 붙잡고 있으니까 일을 못 하는 거지. 쪽박은 난 거죠. 말하자면은 재벌이었는데 지금은 약간 중소기업으로 찌그러들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 짐은 다음 총선 때까지 가면은 제가 봤을 때는 동네 슈퍼마켓 정도로 쪼그러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걸 쪽박이라고 하는 거죠. 재벌 입장에서 보면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게 맥락도 없고 국민의 공감력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자기들끼리 권력 투쟁하고 있는 거죠. 요가 없이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이런 목소리가 계속 많아지면 나 그만둔다라고 하는 사표를 여기다 써놓고 다닐 가능성이 높아요. 때려치울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김종인이 어떤 개혁 아젠다를 밖으로 내밀어도 안에서는 콧방귀 끼고 있는 상태. 내부적 개혁이 안 되죠. 그 상태에서 원내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커지니까 대통령 시정연설 앞에 요딴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라냐. 그러니까 개혁도 안 된 상태에서 이미지는 똑같죠. 그러면 결국에 가다 보면은 서울시장 선거 지고 대선 지고 지방선거 지면서 완전 나락으로 빠져들 거다. 주호영은 무심결에 이야기했을지 모르지만 예언한 거예요. 김종인 건강이라도 좀 챙겼으면 좋겠네요. 조경태 응원합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아주 훌륭하신 분이 있잖아요. 지금 국민의 짐은 아니지만 모태 국민의 짐 전직 당대표 홍준표 씨가 한 말이 있어요. 홍준표 이런 마인드 참 좋아. 내가 지지율 4% 정당 살려놨더니 야당 왜 이래. 그렇죠. 뭐 자기 25%까지 득표했으니까 그게 지크라고 생각하겠지. 그거는 홍준표가 올려놓은 게 사실 아니고 네. 준표 형 알려줄게. 선거가 되면 고정 지지층이 나름대로 이렇게 남아있던 사람들이 의기투합하는 거예요. 홍준표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4%라고 하는 건 박근혜가 탄핵 당하기 직전 예. 그 지지율인 거고 사실 홍준표가 있으나 없으나 나는 똑같았을 거라고 봐. 그렇죠. 그 막대기를 꽂아놔서도 25%는 나왔죠. 홍준표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덜 나왔을 수 있다고 봐. 아, 그때 이제 대선 때 홍준표 그 뭐 장인어른 막말하고 막 장난 아니었잖아요. 여성 비하 막 끝판왕 나오고 막 장난 아니었는데. 발정제 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25% 나온다는 건 그냥 막대기 하나 꽂아놔도 그냥 당만 그쪽이면 25%는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자기가 이루어 놓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정신 건강에는 좋죠. 개인적으로 홍준표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내가 이루어 놓은 건데 저희들이 지금 다 갉아먹고 있다. 행복하겠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홍준표 입당은 안 돼 하는 김종인이 있고 홍준표는 밖에서 지금 내가 4% 정당 살려놨는데 지금 니들이 다 다시 말아먹고 있다고 하는 이 뇌피셜. 객관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당의 혼돈의 상태. 지들끼리 왜 이런 거 있잖아. 왜 대투쟁을 시작하겠어요. 주호영이. 그 내부적으로 모래알처럼 흐트러진 정당을 자신들끼리 단합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문재인 정부랑 싸우려면 우리가 뭉쳐야 된다라고 하는 요소로 작용을 하는데 그 아젠다가 문재인 정부를 흔들 만한 요소가 아니라 실제로 자신들의 내부적 결속이 안 되는 것을 감추기 위한 용도가 되니까 더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거 보면은 김성태 의원이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저희가 막 잔식투쟁하고 막 배 까고 막 아버지 쳐맞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지지율 오르고 막 이렇게 응원투쟁 오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주호영은 이제 그런 어떤 전투력이 안 보이니까 좀 지지부진한 느낌이 있네요. 근데 지금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총선 끝나고 나서 이걸 정비할 수 있는 당대표감이 없어서 비대위 만들어서 김종인 데리고 들어왔는데 그 뒤로 반년이 지나도 피켓이나 들고 이런 정도의 수준이고 현재로서도 대선 주자감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김종인 내보내고 뭐 우리야 황교안 수준의 대표가 오면 뭐 헤어 미용 퍼포먼스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좋긴 한데 이거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회원님 얘기하신 대로 이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그냥 해체시키고 각자 나눠져서 사는 방법밖에 이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주호영 원내대표는 단식 투쟁하면서 삭발하면 참 어울릴 것 같긴 한데. 그런 거 삼장법사 같은 느낌이 요거 있어가지고. 아니에요? 예.
삼장법사 느낌을 살기 줘서 되게 귀엽고 어울릴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대여 투쟁으로 말로는 한다고 하면서 검토했던 밤샘 규탄 대회는 하지도 않고 자기들이 조금 힘든 건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보면. 왜 2시간씩 자면서 돌아가면 되지? 그것도 그러니까 투쟁을 대여하는 거예요. 리스가 요즘 트렌드였어. 주호영 씨가 혹시나 새날 방송을 본다면 정말 속으로 대우각성해야 될 거예요. 아, 저런 시각이 있었구나. 저분 이름이 뭐래? 하고 뒤로 이렇게 김민석 의원 등을 통해 가지고 연락처를 알아낸 다음에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연락처를 알아내서 아마 고소를 할 겁니다. 아, 이런 걸로 고소하면 안 되지. 아니 근데 진짜 이거 푸나님이 알려주신 대로만 하면 살아날 텐데 저는 그래서 오히려 자기 갈 길을 차분히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땡큐. 죽을 길로 가고 그렇다니까 있다. 신기하다니까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여기서 뿌리를 내려버리면 우리 큰일 나는 거예요. 투쟁은 간단히 말씀드려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주호영 원내대표님. 투쟁은 대중의 공감력을 얻어야 되는 거야.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당신들이 말이 세게 나가면 지지층이 이반을 하고 지지층이 공감하지 않는 상태에서 집회 하나를 해도 몇 명 모여서 하는 집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감력 있게 문재인 정부 이건 정말 잘해. 박수. 근데 이건 못해. 그러니까 요거는 좀 바꿔.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대선, 지선, 총선을 민주당한테 다 몰아준 이유가 뭐겠어요? 당신들을 적폐라고 보는 거예요. 민주당 지지율 떨어지는 게 야당한테 세게 나가서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세게 나가라고 뽑아줬는데 세게 못 나가니까 떨어지는 것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피켓 들고 이게 나라냐 문재인 정부 발목 잡기 하는 그 사이에 지들끼리는 권력 싸움하고 있고 망해가는 정당, 그러니까 이를테면 주식값도 그런 거 아니야. 같은 100원짜리인데 이건 오르고 있는 중이냐 내리고 있는 중이냐 보면 이 사람들은 분명히 내리막길인 건 맞거든. 그러면 내리막길이 되지 않으려고 용을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리막인데 더 가속화시키는 거야. 우리 망해라 하는 거예요. 정치 분석하는 입장에서 보면 주호영 같은 방식이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에요. 홍준표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이거는 정말 뜬금포고 결론적으로 말해서 김종인이 맥은 잘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김종인 쫓아내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뭐. 응원합니다. 네. 나무 관세음 보살. 아멘. 종교 비하. 아이고 힘드네. 자,